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제시 조건을 보고 종합소득을 구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총소득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나요? 네, 필요 경비를 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가 종합소득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사업소득 6천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이 총소득이 되어지고요. 빼기하기를 필요 경비는 3천만원이 들었네요. 이 8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3천만원의 경비가 들었네요. 그러므로 나의 종합소득은 5천만원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과세 표준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내가 얻은 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또 해주죠. 그죠? 기초소득, 가족공제, 그 다음 의료비 공제, 카드 사용 공제, 여러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할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아까 5천만원 나왔었죠. 5천만원. 소득공제가 얼마이냐면은 종합소득공제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만원을 이렇게 공제해주면요. 얼마가 되어지냐 하면은 4,700만원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본 세율을 적용해야 할 세금을 부과해야 할 표준소득, 그죠? 표준소득이 바로 4,700만원이고 여기에서 기본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4,700만원은 어느 구간에 있느냐? 이 구간에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누제 공제율을 이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그죠? 빼기 하기를 누진 공제액, 누진 공제율 또는 액을 빼주면은 세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아까 4,700만원 나왔죠. 4,700만원 곱하기 이제 4,700만원은 요 구간에 속해 있죠. 그죠? 그러므로 24%를 적용해 줍니다. 그럼 24%는 0.24가 되어지고요. 여기서 빼기 하기를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22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이 4,700만원이었기 때문에 4,700만원 곱하기 세율은 24% 0.24 빼기 하기를 522만원 522만원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액이 산출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606만원이 이렇게 산출되어졌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산출되어진 세액인데 이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또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산출되어진 세액에서 세액을 또 공제해 주는데요. 장부 기장을 또 잘했다고 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네요. 50만원을. 그래서 세액을
공제해 주죠. 그래서 606만 원에서 빼기 하기를 50만 원을 하면요. 바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바로 556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세무서에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 기존에, 원천징수로 해서 내가 세무서에 내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기자, 이미 납부했는 세액이 200만 원 있다. 그러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납부세액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6만 원에서 빼기에 전번에 냈는 세금 200만 원 빼주면은 이번에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356만 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 계산에서부터 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상품이 유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그죠? 과정 속에서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진다. 그죠? 담세자가 되어진다. 담세자.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세자와 또 이제 담세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죠.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과 또 납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통되어지는 상품 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세금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죠? 포함되어져 있다. 또 이제 간접세다. 그죠? 간접세다. 이와 같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되어지겠죠. 이제 책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조세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다. 자, 부가가치세의 의의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아까 한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모두 적용되어진다.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 상관없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그죠? 모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진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죠? 모두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그죠? 국세 중에서도 우리가 간접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죠? 국세이면서 간접세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금의 부담은, 조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이다. 소득세가 아닙니다. 그죠?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이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어지는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세이다. 납세 의무자는 기초생계비, 부양가족, 이와 같은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통재화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어지는 바로 물세가 되어진다. 여섯 번째, 전 단계, 모든 유통 단계죠.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 소비자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를 소비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죠. 가트에서 소비자국에게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바로 조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무엇이냐? 이거 보면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분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고 이 부분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상품을 갑에서 을에게 판매하고요. 또 을에서 병으로 판매했을 때, 그죠? A라는 상품입니다. 이제 100원짜리를 갖다가 판매하게 되지면은 100원 플러스 10%니까, 그죠? 그래서 10원,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되어집니다. VAT, Value Added Tax가 되어지죠. 그래서 값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은 110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10원은 바로 뭐냐면은 을로부터 받은 VAT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을은 갑에게 VAT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불했습니다. 을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이렇게 110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에 또 이제 이익을 갖다가 10원을 붙입니다. 그죠? 이익을 10원을 붙여서 120원에 병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120원에 플러스 부가가치세 10%, VAT 10%가 이렇게 부과되어지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얼마를 주게 되었냐면요, 132원을 주게 되어지죠. 이 132원 중에는 12원, 이 VAT가 포함되어져, 그죠? 그래서 을은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냐 하면은 매출 세액이 얼마냐면은 판매하면서 병으로 받은 VAT 12원, 그죠? 매출 VAT가 되죠, 그죠? 여기서 전번에 을은 갑에게 1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매입 VAT 얼마입니까? 10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12원 받았는 것, 전번에 갑에게 10원 줬는 것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2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디에 납부하면 됩니까? 예,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병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도 또 부가가치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매출세액에서 지불했던 12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을이나 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전 과정에서 바로 내가 이미 지불했던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게 되어지죠. 그죠? 10원 공제받게 되어지고, 을의 입장에서는 병은 만약에 정에게 팔았으면은 12원을 공제받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 국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소득세가 아닙니다. 소비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이고요.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물세이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요. 소비자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을 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